오늘은 내가 콜롬비아에 살면서 신기했던 것, 처음 와서 많이 놀랐던 것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한다. 유튜브에 콜롬비아 검색하면 나오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닌 실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면에서 느꼈던 차이점을 공유해 보겠다. 사는 곳마다 환경이 다르며 주관적일 수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란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간다.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 콜롬비아 나이 6살, 한국 나이 7살인 둘째 아이 윤호의 예를 들어보겠다. 올해 콜롬비아에서 1학년에 입학했다. 학교 등교 시간은 새벽 6시 반. 학교에 6시 반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뒤치닥거리면 어김없이 늦는다. 아침잠이 많은 엄마는 정말 힘들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좋았던 게 있었다면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였을 정도다. 어려서는 잠을 푹 자야 키가 큰다는데 걱정이다. 몸매가 좋으니 스타일이 좋다. 내가 남미에서 제일 힘든 게 옷 사는 일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다 싶으면 길이가 너무 짧거나 목 부분이 너무 파여 있거나 등판이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작다. 초창기에 이런 옷을 사서 입어봤는데 아주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남들은 안 쳐다보는데 혼자 의식하느라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었다. 예전에 콜롬비아 친구들과 단체 옷을 맞출 일이 있었다. 나는 M 사이즈를 입지만 옷 자체가 작게 나와서 L 사이즈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나보다 등치가 더 좋은 친구는 S를 주문했다. 불편하지 않겠냐니까 큰 옷이 더 불편하단다. 길이도 짧고 꼭 끼는 것 같은데 그 옷이 더 맞는단다. 이 나라에서 살 좀 삐져나온 건 문제도 안 된다. 모두가 당당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맨날 날씬하단 소리를 듣고 다이어트에 발전이 없는가 보다. 꼬맹이 여자아이들 옷도 아주 화려하다. 배꼽티, 나시티를 어려서부터 입어서인지 성인이 돼도 자연스레 그런 스타일이 유지가 된다. 한국에 갔더니 학부모 친구들이 다 오버사이즈 옷을 입고 학교에 왔다. 그래서 농담을 했다. 당신들 남미에서 이렇게 있음 다 잠옷으로 알아. 그러고 생각해보니 여기는 잠옷도 다 꼭 맞는 걸 입는다. 자신의 행복,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걸 괜히 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후회한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그 후회할 시간에 어차피 일어난 거 깨끗이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다. 그 고민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는가를 먼저 따져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늘 식사 시간에 컵을 없는 아이들에게 남편과 나는 항상 조심하라고 강조를 한다. 그 와중에도 컵을 엎으면 나는 야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부터 시작해서 왜 컵을 앞에 안 놓고 옆에 뒀냐 등등 미리 했으면 좋았을 행동들을 되짚어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은 물걸레 가져와서 닦아 라고 말하고 끝이다. 이미 엎어진 거 이제 와서 어쩔 것이냐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얻는 게 뭐냐고 묻는다. 그리고 밥 다 먹고 그때서야 주의를 준다. 밥 먹는데 굳이 큰 소리 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망치지 않겠다는 걸로 이해한다. 큰아이 와도 내가 자주 부딪히는 게 준비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내 눈엔 뭔가 대충대충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에이 이 정도면 잘했어요 라고 한다. 우쭐해하고 있는데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더 말해봤자 결국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나고 집에서 제일 부정적인 사람도 내가 된다. 혹독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나 보다. 좀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법이 없다.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보고타에서 직장 다닐 때 분명 몇 번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아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다. 그때 들은 소리는 목소리 낮추라는 이야기였다. 목소리 안 낮추면 더는 대화를 못하겠단다. 진짜 큰 소리도 아니고 좀 따져 물은 정도이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건데 그냥 따져 물은 정도도 여기서는 아주 센 억양이었다. 나중에는 완전 친해져서 친구들과도 오해가 풀렸지만 이 목소리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 나같이 낮은 톤의 애교 없는 목소리는 특히 더 오해를 사기 쉬운 목소리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끔 영상 편집하다가 애들한테 하는 내 목소리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너무 쌀쌀맞게 들린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남미에서 사업을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고 포르파보르라도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 당시 포르파보르까지 서툴러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대신 목소리가 애교있고 사교적이면 현지에서 사랑받고 인기도 많을 것이다. 남미 거주 한인들이 불평하는 일처리가 느리다는 문제가 이 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현지에 백이 없어 본 사람이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백의 파워를 느껴본 사람은 백의 위대함을 알 것이다. 이 백 덕분에 일주일 이상 걸릴 일이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 두 분이 여기에서 15년 이상 교사 활동, 남편 10년 이상 대학 강사, 나 콜롬비아 교육기관 4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백의 혜택을 아주 톡톡히 받고 아직도 보고 있다. 줄 서 있는데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몰래 나를 부른 적도 있다. 서류를 받아 먼저 처리해줬다. 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심하다 보니 의리에 항상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게 된다. 수순대로 밟으려면 답이 없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는 직장 동료의 백으로 그 당시 병원에 하나밖에 없는 특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둘째 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차이가 확 느껴졌다. 꼭 큰 백이 아니더라도 현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정보가 많다. 맛집 정보를 얻는 것도 백이 있어야 하는 거다. 맘에 맞는 현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하다못해 남편은 동네 껄렁이들한테도 잘한다. 동전이나 먹을 것 주면서 애들 잘 살펴달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해코지 당할 때 남편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는 껄렁이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도 있어서라고 한다. 한 번은 시댁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랑 시누이가 시아버지랑 100원 단위까지 끊어서 계산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는 장면이었다. 나머지 잔돈은 그냥 당신이 내 라고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 다음부터 100원 단위 신경전은 더는 본 적이 없지만 가족 간의 더치페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안 그러면 누구 하나만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 나올 텐데 이렇게 더치페이라니까 뭘 시켜도 부담이 없다. 서로 사주길 바라지도 않고 사줄 생각도 안 한다. 처음에 남미에 오면 뭐든 다 싸 보인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지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쏜다. 막 다 사주고 싶고 다 해봤자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 마음 이해한다. 단기로 여행 와서 금방 떠날 거면 맘대로 싸도 된다. 그 친구들에게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있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는 걸 추천한다. 분명 나중에 친구들이 돈 낼 생각 안 한다고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게 만든 사람 책임이다. 처음에 사주고 싶으면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쏠게 라는 단서를 다는 것도 좋다. 결론은 얻어먹을 생각 안 하니 괜히 사줘야 한다는 사명감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사주면 정말 고마워한다. 사실 나도 잘 사주는 편이긴 하다.